자,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IT 기업으로 전향하기 위해서 공부 중인 직장인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IT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IT 기업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또 IT 직군에는 어떤 게 있는지 뭘 알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IT 기업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 자, 제일 먼저 S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SI라는 회사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의 약자고요. 시스템 통합이죠. 보통은 그 BIT 기업, IT가 아닌 기업에서 이런 IT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회사에는 IT 인력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경우에 SI 회사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SI 회사에 요청할 때, 자, 우리 회사는 이런 환경이고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RFP라고 합니다. Request for Proposal. 그러니까 제안 요청서라고 하죠. RFP라는 거를 각 SI 회사에 전달을 하면 SI 회사가 그 예산에 맞춰서 시스템 구성도 그리고 도입 가격, 개발 가격 전체 비용을 제안을 해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RFP를 요청한 회사에서 심사를 하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회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SI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 SDS, 또 LG CNS, SK CNC, 뭐 이런 회사들이 아주 큰 대형 SI 회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 그냥 좀 작은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하청이라고 하죠. 큰 기업의 일을 이렇게 일부 받아서 개발을 대신 해주는 이런 회사도 우리가 SI 회사라고 합니다. 자, 차이점은 대형 SI에 가면 힘들어요. 저도 이제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저도 SI 회사 출신인데, 집에 못 가는 경우도 많고, 밤샐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대형 SI에 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가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 대형 SI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만져볼 수 없는 장비, 일반 사람들은 구경할 수 없는 장비, 대형 시스템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억 프로젝트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했다,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했다. 예를 들어서 KT 같은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100억이나 1000억짜리 프로젝트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뭐 이런 거를 사람 뽑을 때 원하는 요소에 넣습니다. 왜냐? 이런 KT 같은 큰 회사에서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대형 SI 가셔서 아주 큰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면 그때는 힘들겠죠. 집에도 못 가고 밤도 새야 되고. 하지만 그 시기만 넘기면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커리어 패스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회사는 SM이라는 회사인데요. SM이라는 회사는 시스템 어드민의 약자고요. 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통은 자회사로 많이 있죠. 삼성전자의 SM이 삼성 SDS예요. 보통 대형 SI는 SI도 하지만 SM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해서 구축을 해줬어요. 고객사에 납품을 했습니다. 1000억짜리를. 근데 이 회사는 IT를 잘 모른다고 그랬죠? 이거 시스템 유지 보수 누가 해요? 그래서 SI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SI 회사랑 SM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를 들어볼까요? 현대자동차 같은데, 현대자동차 가면은 뭐 MES나 이런 굉장히 큰 그 시스템들이 있는데 자동차 만드시는 분들이 IT는 잘 모르죠. 뭐 현차에서 IT 잘하시는 분들을 뽑아도 상관은 없지만 새로 들어온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기술이 없어. 그러면 사람을 새로 뽑아서 이 사람을 교육시켜서 이 사람이 성장하려면 몇 년이 걸리겠죠. 당장 새로 만든 시스템을 관리하기 힘드니
SI 했던 회사의 대부분 인원들을 SM으로 지정해서 시스템을 유지보수합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SI 회사, SM 회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회사는 벤더입니다. 벤더가 뭐죠? 벤더가 뭘 공급하는 거를 벤더라고 그래요. 우리 자판기를 벤딩 머신이라고 하죠. 예, 자판기에 돈 넣으면 음료수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벤더라고 하는데 IT 업계에서 벤더는 그냥 대형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회사, 대표적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뭘 제공하죠? 윈도우즈, 오피스, 기타 등등. 그래서 애플도 벤더죠. 페이스북, 오라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벤더사죠. 그리고 카카오, 뭐 이런 회사들이 벤더사가 되겠습니다. 자, 외국계 벤더사를 보면 특징이 외국계 벤더사는 직판을 하지 않아요. 직판이라 하면 직접 판매하는 거. 자, 제가 오피스가 하나 필요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전화 겁니다. 여보세요, 저 오피스 사고 싶은데요. 얼마예요? 하면 약간 좀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어디에? 여기 보시면 리셀러라는 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요 리셀러라는 거는 자, MS 예를 들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총판이라는 업체랑 계약을 해요. 총판은 이 벤더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보통 연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요 총판만이 판매를 할 수 있고요. 총판도 직판을 하지 않아요. 전국에 있는 리셀러, 그러니까 리가 다시고 셀러가 판매하는 거니까 여기서 제품을 받아서 재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리셀러라고 하고요. 보통은 우리가 파트너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라고 하고 이분들한테 오피스를 구매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갈 수만 있다면 이 벤더사에 꼭 취업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가고 싶죠? 예, 다들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계 회사다 보니 이 벤더사에 가려면 첫 번째가 이 해당 벤더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기술력, 두 번째가 영어예요. 근데 뭐 개발자나 엔지니어 이런 분들은 그냥 이 제품이나 기술에 대해서 영문으로 나와 있는 백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취업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요즘은 점점 강도가 심해지죠. 왜냐하면 본사랑 에이펙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를 해야 벤더사에 갈 수 있는데 뭐 기술이 좋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IT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다음 시간에 제가 벤더사에서는 어떻게 일하는지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총판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강추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총판, 어도비 총판, 오라클 총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한두 개밖에 없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런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직원 수 대비 매출액을 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직원 한 명이 거의 한 10억씩을 해요, 매출을. 네. 그리고 요거를 다시 되파는 회사를 우리가 리셀러라고 하는데 IT 기업에서 리셀러는 이 벤더사의 여러 제품들을 거의 한꺼번에 다 취급을 합니다. 리셀러 하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뭐 오라클, IBM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하는 업체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겠죠. 뭐 리셀러의 종류는 다양하고요. 일단 그래서 IT 기업은 SI, SM, 벤더, 총판, 리셀러 대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IT 직군을 한번 살펴볼게요. IT 직군은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있고요.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일단 SI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시스템 설치하는 게 네트워크 엔지니어입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가서 라우터, 스위치, 방화벽, IDS, IPS, 기타 등등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나면
이제 하드웨어 사업부에서 나와서 하드웨어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서버죠, 보통. 서버를 설치하고 거기에 OS까지 딱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와서 뭐 데이터베이스 OS 위에 이제 DB를 설치한다든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든가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할 때 필요한 게 이제 DBA예요.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개발자가 있겠죠. 개발자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아까 그 이전 시간에서 3티어를 봤을 때 웹 서버 쪽에 맨 앞에 있는 게 프론티어고 그 DB 서버랑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 개발하는 개발자를 우리가 백엔드 개발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시간이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IT 기획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대략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 요런 전통적인 온프레미스에서 이런 IT 기업과 IT 직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클라우드로 오면서 이제는 SI 회사도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 클라우드에다가 뭘 설치하려면 예전에는 SI 할 때는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 뭐 백본 이런 거 용달차로 싣고 와야 되고 그다음에 OS 설치하고 뭐 하고 하면은 시스템 설치하는 데만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가장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데는 이제 그 랜선부터 설치해야 돼요. 천장 들어가서 랜선 설치하고 뭐 하고 뭐. 근데 지금 클라우드는 하루면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지금 IT 환경이 클라우드로 오면서 이렇게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 컨설팅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자, IT 직군도 데브옵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데브는 디벨로퍼의 약자고 옵스는 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어드민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예전에는 개발자랑 시스템 엔지니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왜냐? 개발자가 뭔가 하나 개발해서 테스트하려면 시스템 엔지니어한테 사정사정 해야 돼요. 야, 개발 서버 하나만 좀 올려줘봐. 테스트 서버. 그래서 올려주면 거기서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가 끝나면 정식 서버에 올려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시간은 한 달 이상 걸리고요. 그러니까 애질리티 측면에서 민첩성이 굉장히 떨어졌죠. 지금은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해서 개발자가 계획을 세우고 코딩을 하고 빌딩을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테스트하고 문제가 없어. 그럼 바로 릴리즈 합니다. 클라우드에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배포가 돼요. 그래서 운영하고 모니터링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시스템 엔지니어와 개발자가 하던 일을 지금은 데브옵스, 개발자가 오퍼레이션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인력 측면에서는 취업이나 이런 관점에서는 일자리가 줄어서 좀 그렇긴 한데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애질리티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웹 서버나 테스트 서버 설치하는데 일주일 필요 없어요. 1시간이면 바로 그냥 테스트 환경 되고 내가 거기서 테스트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배포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실서버로 운영 시스템을 이 솔루션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의 덕분이죠.